결혼의 계절 봄입니다. 저도 오늘 청첩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민입니다. 축의금 얼마를 내는 게 좋을까요? 주위에 물어보니 안 가면 5만 원, 가면 10만 원 정도인 것 같긴 한데 무자르듯 딱! 정할 수 없는 게 축의금이잖아요. 축의금 액수를 정한 법은 없지만 우리는 청첩장을 앞에 두고 오랜 시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부 혹은 신랑과 얼마나 친한지, 내 결혼식에 왔었는지, 혹은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지, 식장은 웨딩홀인지 호텔인지, 모바일과 종이 청첩장 중에 뭘 받았는지, 내가 이 결혼식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모두 고려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축의금 봉투 속에 한국 사회가 축약돼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는 글자 그대로의 축하보다는 관계, 체면, 담례의 상징이 된 이름. 오늘의 알파, 한국화된 축하의 세계, 축의금입니다. 먼저 축의금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예전에는 아이를 낳았을 때 선물처럼 주는 돈, 국가원수가 태어난 날을 위한 돈도 축의금이라고 불렸어요. 의미 그대로 축하할 일에 내는 돈인 거죠. 축의금이 결혼을 축하하는 돈이라는 의미로 정착된 시기는 1950년대로 보여요. 1953년 동아일보 기사에서 첫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결혼과 축의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 시기의 축의금, 당시 한국 사회의 특징들이 보입니다. 결혼이 당연했던 시대, 내가 누군가에게 축의금을 내면 그 누군가에게 대부분은 다시 축의금을 받았죠. 나갔던 돈이 그대로 혹은 그 이상 돌아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공동체 문화의 품앗이나 개처럼 일종의 지원금 혹은 민간의 안전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액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모든 것이 이어지는 사회였기 때문인데요. 자식들은 집을 새로 구하는 대신 부모와 함께 살았고 축의금은 자식들이 새 삶을 꾸리는데 사용하면 됐죠. 여기에 더해 빈부격차가 크지 않아서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나와 이웃의 혹은 나와 친구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말 그대로의 축의금의 시대였던 거죠. 일종의 지원망인 거죠.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고 그 가족과 가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공동체에서 뭔가 지원을 받는 형태였었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애 주기에서 일종의 큰 이벤트를 맞이하고 그 큰 변곡점에서 잘 살아남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공동체 수준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축의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향하면서 공동체 문화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빈부격차도 커지고요. 산업화 세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한 2000년대 무렵, 축의금을 비롯한 결혼 문화 자체가 요동칩니다. 2000년대 이후 결혼한 사람의 90% 이상이 웨딩홀에서 식을 올렸다고 해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치러야 하니 웨딩 플래너가 생기고 스드메라는 용어도 만들어졌죠. 대관료 등 결혼 비용도 천전부지로 솟았습니다. 축의금을 내면 식권을 주는 관행이 생기면서 식권 장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 모든 사회상을 반영하며 축의금 액수는 점점 올라갑니다. 2009년 5만원권이 발행된 후 3만원, 5만원, 7만원이었던 축의금을 5만원 단위로 줘야 하는 분위기까지 생겼어요. 바야흐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고민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나의 시간을 쓰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 만큼 시간은 곧 돈이거든요. 또 예전처럼 모두가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준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다 최근에는 모바일 청첩장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즉, 축의금 액수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축의금 문화, 결혼식 문화가 어떤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워낙 사회 구조적 환경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나 어떤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양상도 달라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국에는 사실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축의금 문화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하객들이 돈과 시간 쓰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결혼 전후로 새로운 과정이 추가됩니다. 결혼 전 청첩장을 주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결혼 후 답례품을 선물하는 게 하나의 예의로 여겨지게 된 건데요. 답례에 대한 답례, 또 답례를 하는 무한 답례의 고리가 생겨버린 거죠. 사람들은 이 무한 답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최근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7번 정도 했더라고요. 계산은 대략 해봤는데 한 33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인당 5만 원을 무조건 잡고 시작을 해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2-3달 안에 한 17번의 청첩장 모임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체력적으로나 가장 좀 피곤한 힘든 일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첩장 모임을 하지 않고 이제 초대를 그냥 모바일 청첩장으로만 초대를 받은 때에 조금 서운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우리 사이가 이렇게 모바일로만 전화할 정도로 친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한 번 있어서 아, 혹시 제가 소식을 전할 때도 이제 상대방이 좀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최대한 이제 오프라인에서 소식을 전달할 방법을 찾느라고 그렇게 많이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회사의 그 문화상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답례품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잔치 문화처럼 떡 한 번 돌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돌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진짜 고마운 사람들한테 인사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나서 아, 하지 말걸. 그냥 이런 안 좋은 문화는 그냥 내가 끊어버릴 걸 이렇게. 이처럼 지금 청년 세대는 결혼과 청첩장, 축의금에 관련된 문화에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한 답례의 기저에는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경제적 현실도 깔려있죠. 물가는 오르는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결혼 비용까지 상승했으니 축의금을 받아 일정 부분을 해소해야만 하는 거죠. 축의금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예식장 비용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결혼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제 정산을 다 했을 때 그 축의금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부분의 결혼식은 축의금을 통해서 그 결혼 비용을 충당하는 문화잖아요. 결혼식장 자체에서 뭔가 식권을 박리담회 해가지고 돈을 그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수지타산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혼 구조가 이제 치르면서 이해가 되는데 참 그게 참 씁쓸해요. 여기에다 자식의 결혼이 부모의 의무 혹은 권리라고 여기는 분위기도 남아 있습니다. 결혼을 둘러싼 환경은 계속 달라지는데 기성세대의 생각은 그대로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저는 원래 축의금 문화를 되게 싫어해서 작은 결혼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되게 아빠가 결혼식은 당연히 커야 되지 않겠냐. 잔치에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뿌린 돈도 있으니까 결혼식을 크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이게 굳이 필요한가,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게 알고 있고 이게 내 마음적으로 부담스러워도 또 이제 오빠도 그렇고 오빠네 집안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또 행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가치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가치관, 그의 집안의 가치관도 좀 융합해서 해야 돼서 저는 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모의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는 세대들이 자식들한테 자산을 매개로 일종의 부지불식간에 통제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자녀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문화와 형식에 붙잡혀 있다. 뭐냐면 구조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생각은 의존이 덜한데 실제로 사회경제적 의존은 과거보다 훨씬 더 늘어났어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맞물려 있는 축의금이라는 세계. 결혼이라는 큰 이벤트를 통과했거나 앞두고 있는 이들이 축의금을 어떻게 느꼈을까 궁금했습니다. 주변에 들은 조언 중에 하나가 이거 청첩장은 줘도 욕을 먹고 주지 않아도 욕을 먹으니 주고 욕을 먹어라 이런 조언을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걸 보면 다들 비슷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축의금보다는 이제 와주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마운 일이구나 이거를 결혼하고 나니까 훨씬 더 많이 느끼긴 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런 그런 허례허식들, 뭐 축의금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답례품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좀 핵심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더 제 거를 준비하면서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사라질 수 있으면 사라지면 좋겠어요. 진짜 친한 친구들, 진짜 친한 가족들, 동료들만 모여가지고 돈이 아닌 그 시간으로 축하를 해주는 문화가 생기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군가는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전엔 따지지 않았죠. 여러 가지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축의금을 놓고 따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축의금 문화를 좀 전혀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결혼식장에 입장합니다. 축의금은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축의금에는 다른 이름들이 더 씌워질 거예요. 혹자는 축의금으로 인간관계가 한번 정리된다고도 하고, 또 혹자는 축의금 액수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결혼의 계절, 봄. 비용, 체면, 답례라는 이름 뒤 축의금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